왜 이렇게 자주 위장 전입을 해야만 했던 건지 그 연유가 사실은 궁금합니다. 헌법재판관 후보자 이은혜 판사 얘기입니다. 지금 뭐 나름 사연은 있어 보이는데 이은혜 청문회 8번의 위장 전입 의혹에 지금 설전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가정사다. 아니다. 위장 전입 중독이다. 8번 위장 전입 중독이다. 아니다. 투기 교육 목적이 아니고 개인사 때문이다. 이런 지금 대립된 의견에 대한 여러분의 시각을 여쭤보겠습니다. 이은혜 후보자는 이게 지금 어머니가 다 한 일이다. 이 위장 전입, 이 전입 신고 이거 다 어머니가 한 일이다. 야당에서는 위장 전입 중독 수준이다. 이렇게 공격하고 있습니다. 8번 했다는데 6차례 어머니가 한 일, 그리고 가정사 때문에 어머니가 어려워 어떻게 못했다. 다만 투기나 교육 목적은 아니라는 것을 밝힌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자입니다. 그리고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실거래가 신고 의무제 이전의 일이다. 실거래가 신고가 의무화되기 이전의 일이다.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누락된 세금은 납부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한국당은 이은혜 위장 전입 중독, 헌법 수호 불가, 지명 철회해야 한다. 대법에서 알고도 지명했는지 답을 해라. 헌법재판관 추천위원회는 김명수 대법원장 그 대법 자료로만 심사했을 뿐이다. 청와대는 재판관 검증은 청와대가 아닌 대법 몫이다. 이 와중에 청문회 중단을 부른 설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것도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법사위원장 여상규 의원, 정치권 그 사법부에 압력 넣고 관여해서는 안 돼요. 그러자 박지원 의원이 한 말씀 합니다. 위원장이 사회만 보면 되지 무슨 당신 판사야? 그러니까 여상규 전직 판사십니다. 이분이 판사는 맞아요. 판사였어요. 어디서 큰 소리야? 보자 하니 당신이라니. 그러니까 박지원 의원이 말했습니다. 당신이지 그럼 우리 형님이야? 그러니까 요거는 어떻게 관계 정리를 좀 누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예. 위장전입 8회, 위장전입 중독이거나 상습이거나 상시화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위장전입입니다. 결혼 당시입니까? 2091년 10월 연남동 259-1 여기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았죠? 거주하지는 않고 신혼집으로 거주하지는 않죠가 뭡니까? 거주하지 않았죠? 거주하지는 않았고 신혼 가구를 들여놓았었습니다. 세 번째 위장전입입니다.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왜 후보자가 어머니의 지인 집으로 전입신고를 했습니까? 주소지 문제로 무리를 일으켜서 아니 무리를 일으켜 그런 지금 사과할 필요 없고요. 네. 팩트를 말하세요. 그 어머니께 주민등록증을 맡겨놓고 있어서 제가 아니 후보자 네. 말이 됩니까? 이 문제 분명히 밝히셔야 돼요. 어머니 직업이 뭐였었습니까? 뭐 하셨어요 어머니? 주부이십니다.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 생각해서 제가 간략한 내용이라도 일단 91년에 이렇게 서울맨션 부부는 저는 전라도 사람이고 남편은 부산 사람이다 보니까 그 외에도 이제 종교적인 이유로도 갈등이 좀 심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그 수십 년이 지났고 부모님들도 다 있고 잘 지내시는데 저희가 굉장히 심한 반대를 무릅쓰고 결국 결혼하는 과정에서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91년에 집을 얻고 가구까지 다 마련을 했는데도 저희가 이제 혼인이 되지 않아서 파혼이라면 파혼일 수도 있고 무기한 당사자들의 마음의 변화는 없으니까 그게 이제 무기한 미뤄졌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이제 그런 사정이다 보니까 어머니한테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게 저로서는 참 어려웠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어떨지 몰라도 저는 그 어머니가 항상 어려웠고 어머니가 하시는 일에 뭘 어떻게 하지를 못했던 좀 그런 딸이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판사식이나 하면서 이럴 수 있냐 그렇게 하시지만 제가 집에서는 판사가 아니고 그냥 어머니의 딸이고 저희 어머니는 엄하신 분이셨습니다. 사법부에 대해서는 좀 틀에 박힌 무성의한 답변이 있어도 그냥 넘어갔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이 압력을 넣고자 지금 한 것이 아니고 예, 그 문제 같으면 예, 제가 바른 건 드리지 않겠습니다. 예.
문제가 아니건 그러니까 그 문제 같으면 국회의원의 발언을 너무 제한하려고 해요. 아무리 사법부라 하더라도 잘못한 것을 지적하고 개인 의견을 얘기하는 게 그게 불복 절차가 있습니다. 사법부의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 절차를 따르면 될 거 아니에요.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뭐가 잘못됐어요? 위원장이 말이지 사회가 보면 될지 무슨 판사의 당신이 이런 당신이 뭐 하는 거예요? 뭐야 이게 지금 서울대 당신이라 당신 이건 이런 우리 형이냐? 정말 진짜 이 보자 하니까 말이야. 응? 아니 질문하는 3분 정해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생각 저희도 저거 하나 준비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패널들 간에 싸우고 그러면은 방송 중계. 매우 이성적인데요. 3분 정액밖에 안 하잖아요. 그렇게 보셨어요? 예. 또? 아이고 참. 살짝 쉬어갈 뿐이네. 네. 아니 근데 국회는 정해해도요 네. 사고가 안 나요. 원래 국민들이 국회는 놀다 하다 그러는 줄 아는데 근데 여기서는 우리는 그러면 안 된다. 단 30초만 쉬어도 이거는 방송 사고가 되는 겁니다 이거. 네, 해본 소리예요. 예. 패널 중에도 저를 못 살게 구는 분이 있으니까 아휴 저는 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해서 그냥. 그래서 네. 어떻게 왜 딴 데를 쳐다봐요? 왜? 누가 먼저 얘기하실래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예, 제가 뭐 얘기하겠습니다. 예, 예. 우선은 우리가 지금 후보자의 자질 검증이 청문회 아니겠습니까? 네. 여러 가지 과정도 예. 이렇게 위장 전입을 많이 했는데 예. 그것이 실제로 저도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후보자가 답변하는 부분에 대해서. 네. 정말 헌법재판관으로 소신을 갖고 있느냐. 예. 물론 아무리 어머님이 어렵다 하더라도 이제 그런 데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그런 것을 좀 포함해서 여러 가지 개인사나 가정사가 겹쳐 있기 때문에 위장 전입을 몇 차례 했다는 것에만 포커스를 맞추기보다는 어떤 배경이 있는가를 좀 보시고 다만 포인트 자체를 위장 전입 자체보다는 오히려 이 사람의 성격이 과연 자질에 맞는 것인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되는 것이고 예. 현재 우리가 뭐 얘기가 여당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걸 추천하신 분들이 사실은 정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청와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법원 난감한 위장 부분은 몫입니다. 분명히 네. 있거든요. 예, 예. 이제 그런 면에서 조금 더 어떤 판단을 유보해야 될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니 그리고 누가 노영희 변호사는 이게요 지금 저 주민등록 이전을 왜 했는지 제가 그 연유가 궁금하다 했는데 아셨어요? 왜 했는지? 사실 저분이 가정사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어요. 양쪽 네. 집안 반대가 워낙 심하고 예. 또 아이가 예. 좀 학교 적응하는 문제가 사실 좀 있어가지고 예. 좀 그런 것 부분들이 또 뭐 아픔이 있기 때문에 이제 예. 박지원 의원도 아픔 있는 가정사를 얘기하시면서 좀 두둔을 하신 부분이 있는데 또 뭐 순애보 사랑 때문에 헌법재판관 합격 이런 또 말씀도 하셨던데. 네, 그러니까 그 이제 박지원 남편분은 부산이고 부인은 전라도시고 또 뭐 종교가 또 뭐 교회냐 아니냐 이런 거 가지고 갈등이 되게 많아서 그랬던 예. 걸로 알고 있지만 저는 그렇다 하더라도 원칙 있는 인사는 존중돼야 된다. 예컨대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위장전입이 문제가 되니까 그때 문제됐던 얘기가 2005년 이후에는 2번 이상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물론 이은혜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대법원 추천목이기 때문에 민주당이나 정부에서 관여는 안 했을 가능성이 높지만 예. 그렇다 하더라도 저런 식으로 이제 계속 어머님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청문회를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저는 좀 보기가 불편했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뭐 중독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사실 국민들이 보기에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는 않은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차라리 제가 뭐 나서서 죄송합니다만 서류상으로 미리 의원들께 제출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시집을 갔는데 반대하면 주민등록도 못 가져간다.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제 예전에 이게 91년도부터 시작된 얘기고 예전에는 그런 거에 대한 개념 자체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설명을 미리 좀 조금 하든지 그리고 그러니까. 여기 뭐 간단하잖아요. 투기 교회 목적 아니라는 건 밝힐 수 있어요. 네. 그걸로 옮겨서 부동산 산 거 없으면은 투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어머님 왜 이렇게 자주 옮기셨는지는 사실 저도 납득이 잘 안 가지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어쨌든 대한 그런 설명이. 거를 어머님 핑계를 자꾸 대는 것은 사실 썩 좋아 보이지는 않아서 예, 예.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냉정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저 바로 연관되는 얘기하세요. 거여서 저도 아직도 풀리지 않은 의문이 뭐냐 하면 예. 청와대에서 이제 최근에 새로 정한 기준이 뭐냐 하면 2005년 7월 이후에 예. 이런 위장 전입인데 이 건으로 부동산 투기나 예. 교육 문제 때문에 이런 사유로 2건 이상이 되면 완전히 안 된다. 인사에서 원천 배제하겠다라고 예, 예. 밝혔는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이은혜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이거를 이 사유를 나는 전혀 모른다. 어머니가 다 기억하고 있지 나는 전혀 알지 못한다라고 이제 어저께 해명을 했거든요. 이러면서 처음에 91년 직후에 초반에는 결혼과 관련된 가정사라 연관된 거는 주로 초반에 있었던 일이고요. 바로 2005년 이후에 뭔지를 지금 밝히지는 않고 있어요. 이거를 지금 야당 의원들도 시간이 없어서 밝히지를 정확하게 못했는데 부동산 투기 의혹이 있는 거 아니냐, 마포구로 이전하고 이런 것들을 2007년 8월 서초구에서 마포구 동교동으로. 그러니까 그런 의혹만 제기한 상태지. 그러니까 이거를 본인도 저는 밝혀야 될 의무가 있다고 보고 야당이든 여당 의원이든 이거는 대법원에서 추천한 거기 때문에 여당도 굳이 뭐 변호에 나설 필요는 없다고 하고 그 이유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만약에 두 가지 이유에 해당되는 거라면 조건에 안 맞기 때문에 그건 배제 사유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그거 외에도 제가 인사청문회 취재를 많이 했습니다만은 위장 전입을 한 건이나 두 건 하는 건 많이 봤습니다만은 8차례는 제가 들어본 기억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는 분명히 매달권 안에 들어간다고 보고 어떻든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8번을 위반했다는 건 일종의 팩트에 속하는 사항입니다. 과학적으로 볼 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헌법재판관에 과연 자질이 있느냐. 이 점에 대해서는 여기 시청자분들께서 잘 판단해 주죠. 8번 법을 어긴 사람이 과연 헌법재판 자질이냐. 그 점에 또 하나는 모든 거를 나는 이유를 모르고 어머니가 다 알아서 한 거고 나는 이유를 모른다라고 아직까지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런 리더십이 과연 수신제가 치국 그리고 그 우리나라 최고의 의사결정을 하는 헌법재판관의 리더십에 맞는지를 잘 판단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정영진 변호사님은? 일단은 본인이 사퇴하지 않는 이상 임명은 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헌법에 헌법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데 임명권자는 대통령. 임명권자는 대통령이에요. 형식적으로. 근데 실질적으로 대법원장이 그러니까 대법관이 아니고 대법원장이 지명한 사람을 형식적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법관 같은 경우는 임명되려면 국회 동의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헌법재판관은 국회 동의가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계속 하겠다라고 하고 대법원장이 지명을 철회하지 않은 이상은 이제 임명이 될 텐데 그런데 저는 굉장히 유감스러운 게 말씀하셨지만은 제가 봤을 땐 대법원보다도 어떻게 보면 헌법재판소가 더 최고 헌법 기관 아니겠습니까? 법적으로 최고 법관인데 이런 법관을 하려고 하시는 분이 8번이나 위법하는 행위를 했다. 물론 이제 위장전입이나 투기 같이 사적인 이익을 갖다가 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우리나라 법상에 그런 목적하고는 상관없이 이러한 행위를 한 것 자체가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거든요. 더군다나 이제 엄마 탓을 갖다가 하는 것은 너무나 좀 이상하다. 국민들 정서에도 안 맞지가 않고. 그래서 이렇게 어머니 탓을 하고 어머니를 어려워하고 어머니가 하지 않은 대로 해가지고 불법적인 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분이 헌법재판을 갖다가 과연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의문이 사실은 좀 들어요. 그럼 김종욱 교수님. 네, 국회의원 청문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잘 판단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대통령께서 최종적으로 임명에 대해서 결정을 하시겠지만 저는 후보께서 말씀하신 손해보 같은 사랑, 엄한 어머님 다 알지만 어머니가 다 해서 몰랐다 이런 분이 소위 헌법에 기초해서 합헌이냐 아니면 기각이냐를 결정해야 될 이런 중대한 자리에 계실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좀 고민스럽고요. 또 1966년생이시니까 올해 우리 나이로 53세신 것 같아요. 그럼 1990년대 이후부터 사회생활을 하신 건데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판사라는 직업을 가지신 분이죠. 이런 분이 이런 자질들을 가지고 헌법재판관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상당한 의구심이 들고요. 이렇게 계속 원칙이 흔들리면 예외가 상례가 되는 사태가 벌어진다. 그래서 저는 알겠습니다. 원칙을 지키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차명희 전 의원님. 기본적으로 똑같은 얘기인데요. 근데 이상하게 여권 패널들이 다 방어를 안 하고 조금 이렇게 비판적으로 얘기하시네. 좀 신기하는데 하여튼 저도 맥락은 똑같습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모든 사실은 제가 볼 땐 저 때는 사실은 다운 개혁사하고 위장 전입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를 굳이 사실 그렇더라도 어머니 탓을 하면은 과연 그게 더 오히려 헌법재판관의 자질이 있을까? 그게 만약에 사실이라도 그걸 자기가 감수를 해야지 저렇게 어머니 탓을 하면 나중에 헌법재판할 때 그림 보듯이 어머니
업혀서 나와서 하시려는지 그림은 잘 그리셔요. 사람들이 그걸 참 걱정하게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림은 참. 그 옆에 쳐다보는 저 사람 누구예요? 재판관 보조입니까? 다른 사람, 다른 헌법재판관 이제 합동심이니까 옆에 있는 재판관이 참 의아하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죠? 이왕이면 차명전 의원한테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뭐 차 의원님이 자꾸 무슨 여권 야권을 하는데 그렇게 본인은 야권이신지 모르겠는데 여권 야권 구별이 없어요, 참고로. 지금 패널들은 여야 구별 없이 네. 옳고 그름을 나름대로 신념을 가지고 말씀한다는 걸 예. 죄송합니다. 낙인 찍어서 안 당리 당략으로 토론하지 마시고 이것만 정리해 달라니까요. 당신이지 그럼 우리 형님이야.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냐? 법사위원장하고. 법사위원장 여상균 위원장이 이제 저랑 국회의원 여상규 위원장이 저랑 국회의원 이름도 모르는 같이 했는데 뭐. 그래도 국회의원 같이 해서 이제 오래돼서 까먹어서 그래요. 그런데 참 판사 출신인데 점잖은 분이거든요. 점잖은 분인데 아마 제가 볼 때는 나름대로 위원장으로서의 품위를 살리려고 좀 하시다가 보니까 저렇게 이제 오바를 하신 것 같고 또 박지원 의원도 마찬가지예요. 박지원 의원도 아무리 정치 경력이 많고 뭐 사람들이 구단이라 하더라도 저 자리에서는 그냥 평이면이죠. 그런데 이제 그 여상균 위원장에 대해서 또 회의 진행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도 또 좀 안 맞고. 그러니까 세상에 보면 특히 정치인들이 하는 거는 사과하셨어요. 누가 완전히 옳고 누가 완전히 틀린 게 없어요. 일단락 지어졌다. 다만 제 생각에는 여상규 위원장이 속이 상해서 그런 것 같아요. 판사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친정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강한 분 같은데 법원에서 본인이 생각해도 말이 안 되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으니까 속상한 그런 부분을 이제 박지원 의원이 딱 하니까 오히려 오바해가지고 반응한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직이 직업이 있고 현직이 있는데 현직을 이야기하냐고 전직을 딱 이야기하면 그거는 그 기분이 좀 예를 들어서 여기에 지금 전직이 계시잖아요. 그런 표현 일단 국회의원이죠. 국회의원입니까? 이렇게 하면은 좀 그렇죠. 그럼 좋은데 그러면. 국회에 편드는 것처럼 되니까요. 나한테 당신이 의원이야 그래봐요. 어쨌든 두 분의 제가 그래도 하긴 했습니다 이러지. 두 분의 나이 차이가 한 4-5살 차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박지원 의원이 얘기한 것도 사회 통례상 박지원 의원이 나이가 위시죠. 4-5살 많죠. 그렇습니다. 그건 그런 부분도 공식적인 자리니까 위원장과 평의원이니까. 정치구단인 박지원 의원이 이제 도덕성을 정조준하면서 전국 주도권 잡기에 나서는 일갈이었다. 뭐 이런 평도 있긴 하더군요. 저는 그래도 박지원 의원이 잘했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 상황에서 여상규 위원장이 회의 진행하는 그 절차적인 부분은 조금 그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몇 개 있었었는데. 지적할 만한 부분이 있었다고 보시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제 다음 한국당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한국당 어떤 정당이 되려는 걸까요? 우선 박근혜 입장 정리는 어떻게 할지부터 살펴드리겠습니다. 박근혜 재판은 정치 재판이 아닐 수가 있나 이렇게 출범 2달이 된 김병준 비대위원장 말씀을 했어요. 입장 정리를 하겠다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입장 정리를 어떻게 할 걸로 예상들을 하세요? 정체성 충돌에 박근혜 대통령 간의 입장 정리를 하겠다. 그 작업에 과연 돌입을 하겠다는 얘기인지. 김성태 원내대표가 박근혜 세력에 갇히면 희망이 없어요. 박근혜 문제는 우리의 업보, 비대위에서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분명히. 비대위에서 결론을 내리겠다.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홍준표 전 대표에 관해서 질문하니까 일개 평당원이다. 솔직히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요. 그리고 전직 대통령 재판이 정치적 재판이 아닐 수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김진태 의원은 태극기 부대가 극우 보수라고요? 김성태 쪽박 깨지 말라고요. 비대위 관계자는 홍준표, 김무성 출마를 막아야 한다. 당원 당규 손봐서 재출마 금지하자. 김용태 지금 사무총장이죠. 김용태 의원이 통합전대에 홍준표, 김무성 이거 출마한다 그러면 막기는 어렵다. 그게 현실이다는 얘기고 홍준표 대표, 전 대표 한국 D-3 갈등의 대한민국으로 곧 지금 가요 도착 얼마 안 남았어요. 김무성 당권 출마하나 토론회 개최 등 활발한 행보를 보이고 있고
항소심에서 징역 25년 선고된 박근혜 전 대통령 사법 절차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결국은 대통령, 전직 대통령에 관한 재판이라는 게 정치적인 재판이 아닐 수 있겠습니까? 어떤 형태로든 정치적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정치적인 판단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정치적인 압박이나 그렇지 않으면 지지나 반대가 다 들어가 있는 건데 그런 큰 문제는 결국 우리 세대를 지나서 역사가 판단을 할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제가 솔직히 별로 그렇게 크게 신경 쓰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평당원 중에 한 분이고 옛날 대표로 계실 때는 한마디 한마디가 당내에 상당한 파장을 일으키고 그랬습니다만 지금은 그 밖에서 무슨 말씀을 하셔도 당내에서 그런 뭐 어떤 소요가 일어난다든가 파장이 일어난다든가 아주 격렬하게 반응한다든가 이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별로 그렇게 제가 관심을 안 두고 있습니다. 자, 이 문제는 잠깐만요. 저기 뭐야? 예. 시청자들이 또 갑자기 무슨 얘기를 하나 궁금해할까 설명을 할게요. 얘들 또 뭘 그렸어요? 부엉이. 그래서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미네르바의 부엉이. 미네르바? 예. 그건 소리가 나갔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설명하세요. 그럼 먼저 하세요. 왜 이렇게 그렸는지. 해겔. 유명한. 그게 뭐냐면 학자는 미네르바의 부엉이하고 똑같다. 학자가 어떤 그 미리 앞서서 선제적으로 어떤 사물의 개념을 정하고 사물의 본질을 파악하고는 하지 않는다. 학자는 모든 사물이 다 정리된 다음에 그 다음에 학자가 그 정리하는 게 학자다. 그런데 제가 우리 이 김병준 교수 당대표 보면은 자꾸 그 미네르바의 부엉이가 생각나요. 저분이 부엉이 닮은지는 않았는데 보면은 이미 한국당에 있는 일반 평당원들도 저를 포함해서 이 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정치적인 재판이다라고 이미 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언론에서 이제 그런 얘기하면은 하도 욕을 먹으니까 얘기를 안 하고 있지만 저는 뭐 욕 먹어도 얘기하지만 그 정치적인 재판이다 이건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김병준 대표는 지금 7월 17일 날 취임하셔가지고 인재사. 남 다 알고 있는 네, 남 다 알고 있는 거 그건 정치적 재판이었다 하시니까 그런 점에서 한국당 대표께서 좀 정치인은 너무 앞서 나가도 안 되지만 항상 이렇게 이 대중의 미래 비전을 제시해야죠. 반발 그렇죠. 앞서서 이렇게 그럼요. 제시해야 되는데 맞습니다. 지금 반발 늦게 지금 반발이 뭐야 한 발 반 좀 늦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그 당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여기 뭐 다른 분들은 뭐 그런 생각 안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밖에서 보면 더 잘 보이실 수도 있는데. 네, 그래서 왜 하필 그 김병준 대표한테 한 달 전에 물어보지 왜 이제 물어봐가지고. 한 달 전에 물어봤어요. 그래서 그때는 다른 식으로 얘기했어요. 취임할 때 기자들이 물어봤는데 뭐라 그러냐면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을 잘된 대통령이라고 보십니까? 라고 기자가 물어봤더니 우리나라 선거 제도가 잘못돼서 잘못된 대통령을 뽑은 수밖에 없었다. 그 결론은 잘못된 대통령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렇죠. 그때 그런 얘기를 하면서 한국당 사람들이 전부 다 이 시국의 비상을 수습하기 위해서 대표를 모셔온 게 아니라 비상을 만들려고 대표를 뽑아왔네. 이런 생각을 다 한 거예요. 그렇게 지난 거예요. 그래도 이제 한 달 반 후에 입장을 이렇게 바꾸시네. 저는 입장이 안 바뀌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입장이 안 바뀌었다고 생각하고요. 그 실제적으로 보면 이 말이 사실은 판결문 같다 이렇게 제가 써놓고 있습니다. 그 무슨 말이냐면 앞에 판사께서 이게 판결문을 읽을 때 좋은 얘기를 많이 쓰면 굉장히 혹독한 결과가 나오고 혹독한 얘기가 많을수록 판결 결과는 부드러운 그런 것이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어떤 처리 문제와 관련해서는 정치적 재판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TK 민심을 한 번은 쓰다듬으면서도 정리하겠다. 이런 수순으로 가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음 간단히 김관도 부장님. 저도 이번에 그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정치적 재판 아닐 수 있나라고 표현한 거 하고 그다음에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방문한 거는 결국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시도하기 위한 사전 포석이라고 저는 보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새누리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름 바꿔서 새누리당 만들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자유한국당으로 하면서 1차적으로 임명진 비대위원장이 그거를 이제 박근혜 탈색에 나섰는데 아직도 그게 지워지지 않으니까 이번에는 새로 어떤 이름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통합보수당 같은 거를 만들어 가지고 박근혜 전 대통령과 절연을 시도하는 그런 전략을 갖고 있는 걸로 현재 보이는데 근데 그게 제대로 실행이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 김부선 씨 얘기로 가겠습니다. 후원금 모금에 직접 나섰네요. 김부선 씨가. 본인 SNS에 민망하지만 이렇게 쓰면서 변호사 선임 비용이 필요해서 모금을 해야 되겠답니다.